66회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 5번부터 풀어볼게요. 2016년 7월 1일 회사 운영 자금으로 만세 공업으로부터 5천만 원을 2017년 6월 30일에 갚기로 하고 차입을 하였다. 이자는 최초 차입한 원금의 월 0.3%의 이율로 원금을 상환하는 2017년 6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한 거래에 대해 기말 현재 당기분 이자액이 미계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거래처 코드를 기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산 정리사항을 하는 건데요. 2016년 7월 1일에 만세공업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30일 1년 후죠. 1년 후에 갚기로 했는데요. 이자율은 매월 0.3%의 이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 30일에 모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2017년 7월, 2016년 12월 31일이니까 6개월 동안의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귀속분 이자 계산이라고 해서 만세공업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렸잖아요. 그리고 5천만 원을 빌렸고 월 0.3%의 이자율로 빌렸습니다. 7월 1일부터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6개월이죠. 6개월간의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되니까 0.3%에 곱하기 6을 한 9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차변의 이자 비용 9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90만 원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거래처 코드를 꼭 기재하라고 했으니까 미지급 비용에는 만세공업이라는 거래처를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2월 31일자로 가서 일반 전표로 입력을 해볼게요. 12월 31일 차변에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죠. 이자 비용. 그리고 거래처는 지나가고요. 차변에 9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선택해서 거래처는 만세공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계산을 해볼까요? 5천만 원을 빌렸잖아요. 그쵸? 5천만 원. 그리고 이자율은 월 0.3%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곱하기 0.003이 되겠죠? 0.3%니까 0.003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죠. 6개월 동안의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되잖아요. 곱하기로 바꿔주고요. 6개월 동안의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하게 되면은 90만 원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90만 원, 미지급 비용 90만 원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계속해서 볼게요. 대손충당금은 기말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말하는 거죠. 매출 채권의 잔액의 1%를 설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 채권을 확인해 보려면은 합계잔액 시산표나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은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12월로 입력이 돼서 현재 12월 말 외상 매출금 잔액이 258,996,966,000이 있고요.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5만 원이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 잔액의 1%를 설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258,966,000 하나만 적어주면은 이 금액의 1%가 되겠죠. 그리고 5만원의 대손충당금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 금액만 더 인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589660에서 5만원을 뺀 2539660원의 대손충당금을 인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차 대변에 외상매출금에 관한 대손충당금 2539660이 발생한 거고요. 받으러움도 똑같습니다. 받으러움도 계산을 해보면은
2011000000의 1%는 끝에 0 2개만 빼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20110000 하고 엔터를 치고요. 이미 대손충당금이 10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10만원 빼주면은 추가적으로 1911000만 더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차변금액은 대손상각비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12월 30일자 일반전표에서 직접 이렇게 입력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볼까요?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엔터를 치면은 바로 1월부터 12월까지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에 관한 대손충당금과 바드라움에 관한 대손충당금을 결산자료 입력해서 직접 넣을 겁니다. 쭉 내리시다 보면은 외상매출금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넣는 건데요. 외상매출금에 관한 대손충당금 2539660원을 인식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2539660을 인식해주고요. 2539660 그리고 대손충당금인데 바드러움은 1911000 1911000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정리사항을 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직접 전표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또 전표를 추가할 게 또 있습니다. 지금 결산정리사항을 문제를 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결산정리 한 뒤에 전표 추가를 눌러줄게요. 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단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기로 하였다. 본사 영업용 차량에 관한 감가상각비를 330만원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산 공장에 있는 기계장치에 관한 감가상각비 450만원을 추가적으로 기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12월 31일자로 일반전표 입력을 들어가셔서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도 되지만은 결산 정리 사항에서 숫자를 직접 입력하신 다음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전표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분개를 해볼게요. 본사 영업용 차량에 관한 감가상각비니까 감가상각비 영업용 차량에 관한 감가상각비니까 차량운반구죠. 차량운반구 쪽에 330만원 을 입력하고요. 생산 공장에 관한 기계장치입니다. 생산 공장은 500번대 코드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감가상각 이쪽에 보이는 이 기계장치에 관한 감가상각비는 800번대에 있는 기계장치입니다. 500번대에 있는 기계장치에다가 입력을 해줘야겠죠. 감가상각비를 찾아서 위쪽에 있는 기계장치에다가 450만원을 입력해줍니다. 지금 위에 있는 감가상각비는 제품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입니다. 제품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로 500번대 코드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가 되겠고요. 518번 그리고 매출 원가 아래로 내려가시면 매출총이 이게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잖아요. 이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도 감가상각이 있는데 이쪽에 감가상각하는 것은 800번대 영업용 자산에 관한 감가상각을 기입을 할 때 쓰는 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결산정리사항을 다 풀었어요. 그쵸? 1번, 2번, 3번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결산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얘를 눌러주시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러 일반 전표로 가볼까요?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셔서 12월 31일자로 가보시면은 대손충당금 2539660 설정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대손충당금 2539660 그리고 바드럼에 관한 대손충당금도 1911000으로 해서 결차, 결대,
결산 차변, 결산 대변, 결산 대변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결차, 결대를 모두 지우고 싶으면은 클릭을 해서 Shift F5번을 눌러서요. 일괄 삭제 할 수도 있고요. 확인 탭을 눌러서 할 수도 있고, 다시 결산자로 입력이 들어가셔서 엔터를 치고 불러와야죠. 이제 결산분계 삭제 버튼을 사용하셔서 결산분계한 것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까지 풀어봤습니다. 6번 문제 풀어볼게요. 6번에 1번 단기 1월부터 6월까지 원재료 매입이 가장 많은 월은 몇 월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의제기가 있었는데요. 좀 문제가 불안정했습니다. 1월달이 매입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고 3월달은 매입액이 가장 큰 달이에요. 그래서 매입 횟수가 가장 많은 월인 1월도 1월을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한다고 세무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그러면 원재료 매입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계정별 원장을 가서 1월부터 6월이니까 1월 엔터, 6월 엔터. 계정 과목은 원재료니까요. 153번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1월달에 정말 많이 원재료를 구입했네요. 그쵸? 그런데 내리면서 보면은 2월달에 횟수가 적죠. 3월달도 적고 4월달도 횟수가 얼마 안 됩니다. 6월달도 횟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구입한 원재료 매입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은 1월달이 되겠고요. 매입액이 가장 큰 달은 1월달에는 월계가 4,200만원 정도 되고요. 2월달에는 2,300, 3월달에 2억 3천 정도. 3월달이 가장 크네요. 그쵸? 4월달도 2,600, 5월달도 5천만원, 그리고 6월달은 한 3천 정도 되는데 3월달에 2억 3천 정도 되기 때문에 3월달이 가장 매입액이 큰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또는 3월 두 개 모두 정답으로 처리해줬습니다. 2번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 중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한 금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입 매출장을 들어가서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하시고요. 4월부터 6월을 조회하는 겁니다. 4월 엔터를 치시고 6월도 엔터로 넘어가면 됩니다. 보시면은 계산서를 수취해서 매입한 금액을 보시려면은 이쪽에 있는 매입세액에는 세금계산서 수치분이고요. 1억 5천은 세금계산서 수치분입니다. 과표 명세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라고 해서 83번에 계산서를 받은 금액이 500만원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입 매출장에 들어가서도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매입 매출장에 들어가서 회계관리에서 다시 매입 매출장에서 4월부터 6월까지 조회를 해보시면은 매입이니까 매입을 클릭해서 엔터를 눌러보면은 4월 20일날 면세 200 그리고 5월 20일날 면세 300 해서 면세는 면세 계산서는 계산서죠. 면세니까 500만원을 좀 구입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보는 것이 더 훨씬 쉽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고요. 그리고 3번 전기 말과 비교하여 3월 30일 현재 유동자산의 증가액은 얼마인가를 보려면은 재무상태표 들어가면은 바로 볼 수가 있어요. 3월 31일을 물어봤으니까 3월을 누르고 계산을 해봅시다. 유동자산의 증가액. 유동자산이 2189 8 2189 892
385가 되겠고, 전년도에는 빼기 734, 205, 957을 하게 되면은 1455, 686, 428, 1455, 686, 428이 증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답을 찾으시고 답안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산회계 1급 66회 실무시험도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